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그리고 왜 후발주자가 메모리 시장에서 성공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칭하유니그룹이 만기를 맞은 13억 위안, 하나로는 한 22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디폴트가 발생한 것인데요. 칭하유니그룹이 디폴트가 발생한 것은 이전에 HSMC라는 신생 중국 파운드리가 사실상 중국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사기극을 벌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칭하유니그룹은 말 그대로 중국 메모리의 대표 기업입니다. YMTC라는 낸드 플래시를 하는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중국의 디램 기업이었던 푸젠진화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로 사실상 디램 사업에서 철수하자 중국을 대표해 디램도 하겠다고 선언한 회사입니다. 그런 기업이 제대로 메모리를 해보기도 전에 채권 디폴트를 맞은 것입니다. 사실 이전 방송에서 중국 메모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대표 메모리 기업이 휘청거리는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메모리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후발 반도체 기업인 중국 업체들은 왜 메모리에 뛰어들었을까? 이런 질문 말인데요. 먼저 메모리와 CPU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CPU에 비해서 설계 난이도가 낮습니다. 이 메모리는 저장하라고 하면 저장하고 읽으라고 하면 읽을 뿐입니다. 스스로 CPU에 무언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로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메모리 칩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비슷한 구조인데요. 이해하기 쉬운 유사한 형태의 구조가 반복돼서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면 CPU는 데이터 저장이 아니라 연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메모리와는 매우 다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초당 10억 개씩 쏟아 들어오는 수천 종류의 다른 프로그램을 해독해야 하는 게 바로 CPU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가진 수십 개의 섬이 오밀조밀하게 각종 배관을 통해서 합쳐진 모습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하면 메모리는 설계가 복잡하지 않고 트랜지스터 밀도가 높지만 CPU는 설계가 복잡하고 트랜지스터 밀도는 낮습니다.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메모리 산업의 진입 장벽은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설계 난이도가 낮아서 뛰어들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다른 제조업과 가장 차이 나는 점은 기술력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상 그 이상으로 높다는 데 있습니다. 가령 빵집에서 더 많은 빵을 만들려면 반드시 더 많은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계를 바꾸고 이 강원이 다른 신형 EUV 노광 장비를 쓰고 또 미세 공정으로 기술력을 진화시킬 수만 있다면 원재료격인 웨이퍼 위에 훨씬 더 많은 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더 뛰어난 미세 공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트랜지스터당 원재료비 그리고 인건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중국과 같은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반도체는 부피마저 작고 부가가치는 높습니다. 자기 나라 땅에 금을 그어놓고 이 시장은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중국 업체가 만든 메모리를 중국 기업이 사주면 메모리 사업을 키울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통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가령 단일 회사가 세계 칩 수요의 대부분을 만들어서 비행기로 실어 나르면 되는 시장이 바로 칩 시장입니다. 최고의 칩 성능은 가장 싼 원가로 직결되고 이런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시장도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반도체 시장, 특히 메모리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원가에서 설비 투자 비용이 크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고가 장비 EUV 장비의 경우 한 대 가격이 1,500억인데요. 이제는 수요자끼리 경쟁이 붙어서 2천억 원을 호가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투자 비용이 크다는 의미는 고정 비용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는 공장 운영에 융통성이 없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고가 장비를 들여온 만큼 공장을 쉼없이 돌릴 수 있을 만큼 수주가 받쳐줘야 합니다. 더구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4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중단된 공장을 재가동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더 리스크가 큽니다. 기술력의 영향력이 크고 고정 비용도 크다는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알면 왜 후발주자, 지금처럼 시장이 굉장히 진화되어 있고 가점 구조가 완전히 굳어진 이 메모리 산업에서 성공하기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와 같은
지금 살아남은 메모리 플레이어들은 이런 그 고통스러운 경쟁을 통해서 이긴 기업들입니다. 일단 설비 투자를 하고 사업에 뛰어들면 경쟁자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달려야 하는 시장이 바로 메모리 시장입니다. 용량당 메모리 가격이 지난 30년간 100만 배 가까이 하락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기업이 이렇게 가점 구조가 정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를 견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칭하유니 그룹 채권의 디폴트 소식과 함께 최근 또 눈에 들어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웨이가 자신이 갖고 있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그 아너를 매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매체 CN테크 포스트가 오늘자 뉴스에 이 매각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아너는 하웨이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글 OS를 탑재하는 게 가능해지고 또 퀄컴의 모바일 AP도 4G, 5G 구분하지 말고 아너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중국 반도체 기업이 정말 바쁘구나,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칭하유니 채권 소식을 계기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